예,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실무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안현철 교수이고요. 이번 3주차에서는 지난 2주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PC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2주차에는 우리가 PC의 기본 중에서 하드웨어에 대한 내용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이번 3주차에는 운영체제라고 하는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어서 다양한 웹 서비스들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영체제에서는 크게 운영체제의 기능과 종류, 운영체제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고요. 운영체제에는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PC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는 일단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맥북이나 맥킨토시 계열의 PC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맥OS라고 하는 운영체제도 PC에서 사용되는 운영체제입니다. 기업들이 쓰는 서버에는 최근에 이제 리눅스라고 하는 운영체제 많이 이제 설치가 되고 유닉스라고 하는 것도 전통적으로 많이 쓰는 운영체제이고요. 그리고 윈도우즈 운영체제 중에서도 기업에 특화된 윈도우즈 서버라고 하는 운영체제 이런 것들 쓰이고요. 요새 우리가 많이 쓰는 그 장비 중에 모바일 장비들 있죠. 네, 아이폰이라든가 아니면은 삼성의 갤럭시 폰 이런 것들 많이 쓰는데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무슨 운영체제를 써요? iOS라고 하는 모바일 환경에 특화된 자체 운영체제를 쓰고 있고요. 삼성의 갤럭시 폰이나 LG에서 나오는 폰이나 중국에서 나오는 폰들 지금은 또 아니겠지만 중국에서 나오는 폰들은 과거 중국에서 나온 폰들 기타 다른 폰들은 구글이 만드는 안드로이드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쓰죠. 이런 것들이 다 운영체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PC의 기본으로서 운영체제를 배우는 거기 때문에 PC 운영체제 중에 가장 많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국내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윈도우즈를 중심으로 오늘 약간 옛날 얘기도 많이 해드리게 될 것 같아요. 윈도우즈가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어떤 모습으로 진화를 해왔고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즈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활용 팁, 그리고 윈도우즈를 어떻게 설치하고 혹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즈를 다시 재설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절차나 과정에 대해서도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운영체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영어로 OS라고 하는데 OS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줄임말이에요. 오퍼레이팅 시스템, 오퍼레이팅이 운영하는 거고요. 시스템이 체계, 체제 이런 의미니까 운영체제라는 표현은 OS를 그대로 번역한 거죠. 이 운영체제는 아주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거예요. 자, 여러분, 컴퓨터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드웨어이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일단 기계가 있어야지 뭔가를 돌릴 수가 있으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하드웨어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하드웨어는 어떤 명령만 알아들을까요? 하드웨어는 어떤 명령을 알아들을까? 여러분,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적인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반도체라고 배웠잖아요. 반도체. 디지털 기기, 디지털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가장 핵심이 되는 장비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설명하면서 제가 도체, 부도체 설명했죠. 그죠? 도체, 부도체. 자, 반도체는 도체이기도 할 수 있고 부도체가 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반도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체가 가질 때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1이라는 상태를 표현할 때 전기가 흐른다, 있을 유, 이거는 1이라는 상태를 표현하는 거고 부도체가 되는 상태가 되면은 전류가 안 흐르는 상태, 0인 상태. 그래서 모든 디지털 기기는 1과 0으로 상태를 표현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구조로 된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요, 하드웨어는 모든 명령이나 신호를 다 뭘로 주고받느냐? 0 또는 1,
전류를 흘렀다 안 흘렀다 흘렀다 안 흘렀다 하는 0과 1의 상태로만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드웨어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려면 이른바 기계어, 영어로 머신 랭귀지라고 하는 기계 언어를 가지고 명령을 내려야 되는데, 기계어는 어떻게 코딩하는 거냐면 0101 100 110 0101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옛날, 예.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에 실제로 컴퓨터 프로그램을 그렇게 짜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0010 1100 0101 이렇게 기계어를 직접 짜는 사람이 있었기도 했다 이거죠. 옛날에는. 원래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0101의 기계어밖에 몰라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기계어로 컴퓨터랑 대화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못하죠. 예. 우리는 지금 뭐 키보드로 입력하는 세상을 넘어서 이제는 마우스로 조정하고, 이제는 그것도 귀찮아서 이제는 음성으로까지 명령을 내리는 시대인데, 컴퓨터의 1010 같은 기계 언어를 우리가 이해한다는 거는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엄청나게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를 잘 못한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데 내가 뭐 미국 사람하고 대화를 나눠야 되고 일본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일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돈을 내고 누구를 고용해야 되죠? 그렇죠. 통역사를 고용을 해야 되죠. 그러면 통역사한테 내가 하고 싶은 언어인 한국말로 편하게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이 잘 그 말을 듣고선 미국 사람한테 영어로 얘기해주고, 혹은 일본 사람한테 일본어로 얘기를 해줘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주잖아요. 자, 하드웨어는 기계어밖에는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 사람은 기계어를 할 수는 없다. 마우스로 조정하거나 키보드로 조정하거나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을 잘 알아듣고 해석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계어로 번역을 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1차적으로 필요하게 돼요. 그 역할을 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하고 얘기를 나눌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하드웨어하고 얘기할 방법이 없어요. 하드웨어하고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0101로 되어 있는 기계어를 배우지 않고는 하드웨어에 대화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진짜 핵심적인, 예, 가장 뭐 높은 수준의 IT 기술이 요구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 분야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중요한 소프트웨어인데, 이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이 운영체제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 사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예, 윈도우부터 깔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맥OS부터 깔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노트북을 사보면 혹은 컴퓨터를 사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운영체제가 일단 깔려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왜냐하면 운영체제가 안 깔려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대화가 안 통하는데 뭘 할 수 있겠어요? 일단 대화는 되게 만들어야 되니까 운영체제는 대표적인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는 기본적으로 설치돼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컴퓨터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MS 워드를 켜요. 예, MS 워드, 뭐 아니면 아래 한글 이런 걸 켜요. 거기다가 막 이제 뭐 문서 같은 걸 만들겠죠. 예,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켠 그 MS 워드나 뭐 아래 한글 같은 소프트웨어는 윈도우를 깔지 않고도 그 소프트웨어를 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윈도우를 깔아야 그 위에다가 돌아가게끔 우리가 그 설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잖아요. 이렇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 기반해서 그 위에서 작동되는 뭔가 특수한 기능, 예를 들면 MS 워드나 뭐 아래 한글은 문서를 작성하는 그런 어떤 목적을 위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다 이런 거는 뭐 발표 자료를 만들기 위한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오버워치다 게임을 즐기기 위한 소프트웨어,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돌아가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 응용 소프트웨어 혹은 애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거는 항상 뭐 위에 존재할 수 있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위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먼저 깔아야 그 위에서 응용 소프트웨어가 돌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예를 들어서 MS 워드다 그러면 내가 지금 뭐 이력서를 만든다 그러면 이력서라는 문서를 내가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파워포인트인데 강의 노트다, 내가 강의 노트를, 나만의 강의 노트를 지금 내가 직접 개발하고 만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최종 사용자가 직접 응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만든 저작물, 만든 결과물, 그걸 이제 뭐라고 부르냐? 제일 바깥에 있는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라고 불러요. 이 최종 사용자 소프트웨어는 응용 소프트웨어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MS 워드를 깔아야 그 위에 내가 내 문서를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파워포인트를 깔아야 그 위에 바탕에서 발표자를 만들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서 하드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들 간에 의사소통을 조정하는, 더 멀리 본다면 요 바깥에 누가 있어요? 사용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하드웨어 가운데서 의사소통을 맡아주는 가장 핵심적인 소프트웨어가 뭐다? 운영체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운영체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운영체제는 컴퓨터를 구성하는 여러 장치들을 작동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처리하기 위해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창구가 운영체제다. 이거 이제 앞에서 설명한 얘기죠. 근데 이제 컴퓨터와 사람이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창구다라는 설명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이제 또 얘가 뭘 해주냐면, 아까는 제가 이제 하드웨어라고 뭉뚱그려 얘기했지만, 하드웨어 안에는 여러 장치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입력 장치, 출력 장치, 뭐 중앙 처리 장치, 또 뭐가 있었죠? 예, 주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 등등 다양한 종류의 장치들이 있는데, 이 장치들과 하나하나 대화를 나누면서 사용자가 시킨 일, 명령한 일을 처리하게끔 이렇게 중간에서 조율을 해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운영체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조정 업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크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업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운영체제가 수행하는 첫 번째 업무는 인풋, 아웃풋, 입력과 출력을 제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키보드나 마우스 같은 입력 장치로부터 컴퓨터로 들어오는 신호들을 해석해서 전달하는 역할, 그 다음에 컴퓨터가 다양한 연산을 통해서 만든 결과물을 모니터나 프린터 같은 출력 장치를 이용해서 출력해주는 역할, 그거를 적절하게 제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가 하는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프로그램이 수행되도록 적절하게 시스템의 자원들을 할당해주는 역할, 이것도 운영체제가 하는 겁니다.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최근의 운영체제들은 멀티태스킹이라는 걸 지원합니다. 어린 친구들은 아마 여기서 어린 친구라 하면 여러분들 대부분이 해당될 텐데, 이따가도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은 컴퓨터 한 대로 뭐 음악도 들으면서 웹서핑을 한다거나, 뭐 음악을 틀어놓고 웹서핑을 하면서 동시에 뭐 인터넷 쇼핑을 한다든가, 이런 게 되게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뭐 카톡을 하면서 뭐 무슨 뭐 문자를 뭐 확인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하는 게 당연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옛날 컴퓨터 있잖아요. 예, 불과 제가 올해 이제 40대 중반인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나왔네요. 예, 제가 뭐 중고등학교 때, 예, 옛날 얘기네요. 예, 그때만 하더라도 컴퓨터는 어느 특정 순간에 한 가지 업무밖에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듣잖아요. 음악 듣는 것 빼고는 아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영화를 튼다. 영화 보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뭐 아니면 통신으로 대화를 나눈다. 그것만 해야 돼요. 다른 걸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이렇게 다양한 일을 못했는데, 최근의 컴퓨터는 그렇지 않잖아요.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관리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컴퓨터의 CPU를, 컴퓨터의 연산이나 메모리를 요만큼은 띄어다가 음악 트는 데 사용하고, 요만큼은 띄어다가 메신저 하는 데 사용하고, 요만큼은 띄어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웹서핑 하는 데 쓰고, 이런 식으로 각 프로그램별로 시스템 자원을 적당하게 할당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겠죠. 복잡하고 어려운 일인데, 그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운영체제가 또 담당을 하죠. 시스템 자원 할당이 두 번째 역할입니다. 세 번째, 보안에 관련된 부분. 예,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함부로 인가받지 않은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보호돼야 될 그런 보안을 유지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들 함부로 못하게 하고, 또 계정에다가 암호 같은 거를 걸어서 아무나 로그인 못하게 하고, 이런 모든 관리도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체제가 하죠. 그래서 윈도우 처음 로그인하면은 제일 많은 경우에 대부분 로그인하고 암호 넣으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아닌지 체크하고 막 이런 거 기능 들어가는데, 그런 기본적인 보안 유지 기능들이 당연히 운영체제의 역할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운영체제의 네 번째 역할은 장치 고장을 탐색하는 업무도 운영체제가 수행할 수가 있어요. 운영체제는 하드웨어와 다른 소프트웨어들 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하드웨어와 맞닿아 있는 가장 최전선의 소프트웨어라고 했잖아요. 시스템 소프트웨어라고 했죠. 그래서 하드웨어 곳곳에 어떤 문제라든가 어떤 이슈들을 탐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그 장치 고장 탐색 같은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상태를 계속 이게 모니터링 하면서 어떤 시스템이 뭐 들어왔다 혹은 뭐 빠졌다 뭐 이런 것들도 감지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PC에다가 USB 메모리를 딱 꼽으면은 뭐 띵디리딩 이렇게 소리가 나면서 뭐 USB 드라이브가 방금 꼽혔는데 그거 열어볼래? 뭐 이런 거 알려주잖아요. 아니면은 뭐 스마트폰과 뭐 컴퓨터를 뭐 USB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새로운 장치가 인식되었습니다 뭐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다 이거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장치에 대한 상태를 감시해서 혹시 뭐 이상이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들 이제 적절하게 처리하는 그런 역할도 운영체제가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운영체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소위 얘기하는 보조기억 장치에 대한 관리, 즉 저장 공간에 대한 관리가 되겠어요. 예전에 운영체제는 사실은 이 저장 공간 관리, 디스크를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디스크와 주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관리하고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가 하는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탐색기에 들어가면 뭐 내가 주머니, 뭐라고 불러요? 폴더라고 부르죠. 폴더라는 주머니를 만들고 그 밑에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을 넣고 뭐 이런 거를 이렇게 계층적으로 쫙 이렇게 만들어서 자료들이 쫙 이렇게 정리되게끔 이렇게 보관할 수 있게끔 체계를 갖춰서 관리하게 해주잖아요. 그게 바로 이 저장 공간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파일 체계 관리, 폴더 체계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운영체제가 수행하게 된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여섯 번째, 사용자가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해석해서 실행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운영체제가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사격 게임을 한다. 그러면 막 이렇게 조준을 해가지고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총 빵 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뭐 누가 이렇게 죽거나 뭐 이런 반응이 이제 화면으로 딱 나오게 될 텐데, 그 게임을 즐기는 동안 여러분은 윈도우가 거기서 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이 게임을 즐기는 동안에도 윈도우가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마우스를 조준해서 왼쪽 버튼 눌렀다. 그러면 그 누른 거를 제일 먼저 감지하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배틀그라운드 소프트웨어가 감지할 거예요. 그러면 배틀그라운드 소프트웨어는, 야, 우리 사용자가 여기 이렇게 누르는 걸 했으니까 거기에 조준이 맞았으면 거기 있는 사람이 죽는 반응을 보여줘 라는 거를 누구한테 시켜야 돼? 하드웨어한테 시켜야 되잖아요. 하드웨어한테 부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드웨어하고 배틀그라운드 소프트웨어는 직접 대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안 돼요. 예. 응용 프로그램은 누구랑만 대화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윈도우즈와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와 대화를 나누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순간 그런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 누구한테 얘기해줘요? 윈도우한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윈도우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컴퓨터의 하드웨어한테 직접 얘기해서, 야, 방금 얘가 총을 쐈으니까 피가 튀기고 사람이 죽는 거를 지금부터 출력해 라는 거를 이제 CPU와 상위에서 연산해서 그래픽으로 표현해서 출력 장치로 하여금 출력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걸 사람은 보고, 야, 배틀그라운드 재밌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용 프로그램을 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프로그램은 응용 프로그램이 다겠다 생각을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이 작동되는 모든 순간마다 항상 그 뒤에는 운영체제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운영체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운영체제의 6가지 역할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운영체제는 아까 뭐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기에 따라서 또 그걸 만든 회사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운영체제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봐도 운영체제가 계속해서 쭉 PC의 발전과 함께 발전을 해왔어요. 우리가 지난 첫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면 옛날 8비트 컴퓨터 나왔을 때는 그 8비트 컴퓨터에 적합한 운영체제들이 거기에 이제 적용이 됐던 거고, 16비트 컴퓨터 나왔을 때는 16비트 컴퓨터에 적합한 뭐 8088, 80286, 386, 486 거기에 이제 적합한 그런 이제 운영체제들이 나왔던 거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주로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애플 계열에서는 맥OS라고 하는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다. 뭐 이런 거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런 개인용 PC에서는 윈도우즈나 맥OS 같은 운영체제 쓰지만, 모바일 기기는 뭐 iOS라든가 아니면 안드로이드 같은 운영체제, 다 운영체제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관심의 대상이 개인용 PC니까 개인용 PC 운영체제가 어떻게 발달되어 왔는지를 한번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이 개인용 PC를 주도한 회사는 여기 나와 있는 IBM이라는 회사예요. IBM이라는 회사 유명하죠. 주로 기업용 컴퓨터 많이 만드는, 과거에는 아주 뭐 위세가 굉장히 대단했는데 요새는 이제 조금 주춤하기도 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PC는 역사, 우리 뭐 족보라고 하나요? 예. 족보를 쭉 따져보면은 IBM이 만든 PC로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IBM PC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IBM PC가 쭉 이제 발전해 오는데, 그러면 세계 최초의 PC도 IBM이 만들었냐?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PC는 IBM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누가 만들었다고 해야 되냐면, 상용화된 PC의 관점에서 본다면 애플이 처음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처음 PC가 나왔을 당시에 초창기 시절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조망한 영화 한 편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가 오프라인 수업을 한다면 이 영화의 DVD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이 조그맣게 들어있죠? 예, 요거 이렇게 좀 키워볼게요. 네, 이렇게. 네. 자, 요 영화의 제목이 원어로 그대로 하면 뭐 Pirates of Silicon Valley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영화의 한글 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의 실리콘밸리 전쟁, 뭐 이런 이름, 아니면은 뭐 이 영화를 실리콘밸리의 신화,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뭐 미화해서 번역을 했는데, 근데 이 영화의 원제 보세요. 이 파이어레이츠는 무슨 뜻이에요? 해적이란 뜻이잖아요. 해적, 그죠?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이에요. 예, 실제로 이 영화의 내용을 아주 함축적으로 잘 표현하는 게 바로 이 해적이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세계 최초의 상용화된 PC를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 애플 차고에서, 자기네 집 차고에서 애플이라는 컴퓨터를 처음 스티브 잡스가 만들었다. 고로 스티브 잡스는 완전 천재야, 막 이렇게. 지금도 사실은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나중에 아이폰 이런 걸로 또 막 성공을 해서 스티브 잡스 그러면은 뭔가 창의성의 대가, 뭔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걸 창조해내는 사람,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다 거짓말이에요. 네. 이 영화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데, 세계 최초의 어떤 그런 PC의 개념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 보면 이렇게 창을 열고 닫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창을 열고 닫고 할 때 우리가 조준 같은 거 어떻게 합니까? 이 작동을 어떻게 합니까? 키보드 말고도 마우스라는 것도 이용해서 막 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개인용 PC에 이런 윈도우의 개념을 처음 도입하고 마우스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커서를 조준해서 창을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고 이런 거를 세계 최초로 상용한 사람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거든요. 예, 스티브 잡스였는데 스티브 잡스. 근데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스티브 잡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애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애플에서. 이거를 처음 개발한, 이런 개념을 처음 R&D로 개발한 회사는 여러분 제록스라는 회사 혹시 아세요? 제록스? 예, 많이 들어봤죠. 제록스. 예, 제록스는 복사기 만드는 회사죠. 그 복사기 만드는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라는 데서 다 처음으로 개발했던 기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 제록스의 연구원들이 자기들이 개발한 이런 PC의 개념, 윈도우의 개념, 마우스의 개념, 거기 팔로알토 연구소에 가면 그 당시 개발했던 실제 프로토타입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랑 별반 다를 게 없기 똑같이 생겼어요. 예. 그만큼 완성도가 높은 프로토타입까지 딱 만들었는데 그걸 본 팔로알토의 경영진들이 야, 너네 비싼 돈 받고 이런 장난감 만들고 있니? 이러면서 그 기술의 가치를 못 알아본 거죠. 예, 전혀 못 알아봤는데 팔로알토 연구소가 그런 기술을 개발했다는 거를 스티브 잡스가 우연히 어느 잡지에서 봐요. 보고선 평소 친분이 있었던 팔로알토 연구소 임원한테 나 그거 궁금해서 그런데 좀 구경하러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얼마든지 봐라. 그거 우리 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자기 엔지니어들을 쭉 대동해서 팔로알토 연구소를 갑니다. 영화에 나온 얘기예요. 실제고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고선 자기 궁금한 거 막 다 물어보는 거예요. 예. 뭐 팔로알토 연구소 사람들은 뭐 가슴이 아프지만 기술을 알아본 사람이니까 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줬고 그것들을 전부 다 반영을 해서 이 사람이 뭘 개발했느냐? 맥 운영체제를 개발해요. 예, 맥킨토시라고 하는 자사의 PC를 만들게 되죠. 초창기 애플 컴퓨터의 후속 모델은 사실은 팔로알토 연구소가 개발한 R&D의 결과물을 해적질해서 훔쳐가지고 만든 결과물이 맥 OS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요 아저씨. 예, 뒤에 나와 있는 두 번째 해적 누구냐면 빌 게이츠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또 빌 게이츠 그러면 굉장히 뭐 기술적으로 뛰어난 요새 또 빌 게이츠가 다시 주목받고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바이러스가 인류에 큰 위협이 될 거다 이런 거를 또 예측을 놀랍게도 미리 하셔가지고 이 사람은 진짜 과학자야, 진짜 천재인가 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예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빌 게이츠의 역사도 여기서 쭉 이 영화에서 아주 자세히 다뤄지는데 이 빌 게이츠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사업가지 훌륭한 엔지니어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역시 돈 냄새 굉장히 잘 맡는 사람이고 뭐가 중요한지를 빨리 캐치하는 그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뭐였냐면 이 IBM PC와 관련이 있는데 이 IBM이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였어요. 옛날부터 큰 회사고 주로 기업용 컴퓨터를 만들어서 납품하는 회사. 인류가 달을 쏘아 올렸잖아요. 예, 달에 아폴로 뭐 프로젝트 이런 거 할 때 죄송합니다. 그 아폴로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그 컴퓨터들, 기계들, 그거 다 IBM 기계였어요. IBM 서버. 이렇게 IBM은 기업용 서버의 강자였죠. 그러다가 1970년대, 80년대에 접어들게 됐는데 70년대, 80년대에 이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왜 컴퓨터를 꼭 회사만 써야 돼? 기업만 써야 돼? 이거 개인들도 쓰면 안 돼? 개인용 컴퓨터라는 게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개인용 컴퓨터 PC잖아요. 퍼스널 컴퓨터. 그런데 IBM은 그 당시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 컴퓨터를 개인이 쓴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아니 기업들만 써도 충분한데 이걸 개인들이 누가 사겠어? 그 비싼 거를. 예. 개인용 컴퓨터는 허황된 꿈일 뿐이야. 그걸 비싼 돈 주고 살 사람은 세상에 없어. 이렇게 단정을 지은 거죠. 그래서 개인용 PC라고 하는 시장을 완전히 무시를 했었어요. IBM이. 그랬는데 이 스티브 잡스가 자기 친구인 워즈니악이라는 친구와 함께 차고에서 애플이라고 하는 세계 최초의 PC를 만들었는데 이게 완전 대박을 치는 거죠. 그래서 애플이 승승장구하면서 막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뒤늦게 IBM에서 아차, 우리가 시장을 잘못 판단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유, 그래, 우리도 PC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업용 서버만 지금까지 만들어 봤지, 개인용 컴퓨터에 대해서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다가 이 회사의 주요 강점은 이제 하드웨어 쪽에 있는 건데, 개인용 PC에 적합한 하드웨어는 이제 만들었어요. IBM PC라는 이름으로 하드웨어를 만들었는데, 하드웨어를 만들었어도 이 하드웨어가 작동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앞에서 배웠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일단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인 운영체제를 깔아줘야지 사람들이 사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영체제가 필요했던 겁니다. 운영체제가. 근데 이 운영체제를 자체적으로 개발하려니까 시간과 비용과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공지를 올립니다. 공고를 해요. 외부에. 우리가 IBM PC라고 하는 새로운 PC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작동될 운영체제를 만들 사람 있으면은 한번 지원해봐라. 우리가 심사를 통해서 뽑겠다.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당시 하버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었던 빌 게이츠가 그걸 딱 본 겁니다. 보고선 야, 이거 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IBM을 찾아갑니다. IBM을 찾아가서 나 하버드 학생인데 니네 PC에서 돌아갈 수 있는 운영체제에 대한 해법을 나는 알고 있다. 나는 갖고 있다. 프로그램 다 있다. 나한테 맡겨라. 이렇게 이제 딜을 치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 선수금도 받아내요. 당시에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예, 아무것도 없었고 IBM PC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던. 예, 그런데 굉장히 말을 능수능란하게 잘했던 거죠. 빌 게이츠가. 거기에 이제 넘어갑니다. IBM의 임원진들이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뭐 착수금이라고 돈도 줘요. 예, 그 돈을 받아서 빌 게이츠가 뭘 했냐면 진짜로 IBM PC에서 돌아갈 법한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놨던, 사전에 이미 개발해 놨던 개발자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찾아가요.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헐값에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선 그거를 조금 고쳐가지고, 살짝 뚜덩뚜덩 조금 고쳐가지고 IBM에다가 납품을 하죠. 내가 만든 운영체제요 이러면서. 하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죠. 왜냐하면 실제로 돈을 주고 산 걸 가지고 이제 모디파이해서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서 IBM과 얼마나 계약을 잘 맺었냐면, IBM이 결국은 자기네 돈으로 하청줘서 만든 운영체제면 뭐 IBM 뭐 오퍼레이팅 시스템 이렇게 IBM이 들어가기 이름을 달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토당토않게 이름도 내가 회사 만들 건데 우리 회사 이름으로 제품명 쓰게 해주세요. 이거를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창업한 회사 이름이 그 유명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래서 IBM PC에서 작동되는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자기네 이름을 넣어서 MS-DOS라는 이름으로 처음 만들어서 이제 시장에 내놓게 돼요. 근데 이 MS-DOS는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제가 아까 운영체제가 하는 여러 기능들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초창기에는 저장 공간을 잘 관리하는 거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름도 도스였어요. 도스. 줄여서 도스라고 불렀는데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었어요. 그만큼 디스크를 관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춘 운영체제를 개발을 해서 IBM에 납품을 했는데, 이 IBM PC가 대박을 치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IBM PC가 이거를 독점적으로 팔려고 했으면 이게 크게 뜨지 못했을 거예요. 크게 뜨지 못했을 텐데, IBM PC와 호환되는 그런 어떤 PC들을 전 세계 모든 PC 제조회사들이 마음껏 그 표준을 활용할 수 있게끔 개방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의 대우전자에서도 만들고, 뭐 삼성전자에서도 만들고, 뭐 LG전자에서도 만들고, 그 당시 이제 금성 뭐 이런 데서 만들고, 이렇게 IBM이 제안한 그 프레임워크에 맞춰서 이 PC를 전 세계 제조업체들이 마음껏 만들 수 있게 해가지고, PC는 IBM에 호환되게끔 하드웨어는 여러 제조업체들이 만들지만 운영체제는 다 뭘 쓴 거예요. 다 MS-DOS를 쓸 수밖에 없어서 MS-DOS가 이제 엄청나게 팔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급격하게 성장을 합니다. 급격하게 성장을 하다가 그러던 어느 날 이 빌 게이츠가 소식을 하나 들어요. 예, 우연히 잡지에서 보게 됩니다. 예, 실리콘밸리 쪽에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아주 난 놈이 있는데, 이 놈이 최신 운영체제를 하나 만들었대더라. 근데 그 운영체제는
윈도우라고 하는 방식을 쓰고 있고 마우스라고 하는 장비를 쓴다더라. 이런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 순간 천재가 천재를 알아본다고 빌 게이츠가 딱 감을 잡습니다. 아, 미래는 저 기술이 지배하겠구나. 이거를 딱 감을 잡죠. 그래서 찾아가요. 예, 이 영화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찾아갑니다. 빌 게이츠가 스티브 잡스를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야, 너네 굉장한 장치와 운영체제 만들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 운영체제만 만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예, 거기서 작동되는 우수한 응용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근데 내가 기가 막힌 응용 프로그램을 하나 잘 만들어. 그게 뭐냐면 엑셀이란 소프트웨어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엑셀,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잘 아시죠? 스프레드시트, 그 수식 연산하는 그 엑셀. 그 엑셀을 가지고 이제 딜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네한테 스프레드시트, 그 엑셀 소프트웨어를 납품할 수 있게끔 해줘. 우리가 최상의 엑셀을 납품해 줄게. 대신에 그 엑셀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뭘 알아야 돼요? 이 운영체제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그 기반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걸 우리한테 알려줘, 넘겨줘 이렇게 했는데 스티브 잡스가 그걸 거절했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크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주고 자기들이 갖고 있던 모든 노하우를 여기다 넘겨줍니다. 그랬더니 이제 빌 게이츠가 어떻게 됐냐. 이 영화의 제목이 뭐예요? 실리콘밸리의 해적들이잖아요. 해적들. 이 빌 게이츠 아저씨도 사실은 양아치인 거예요. 속된 말로 양아치인 거죠. 맥킨토시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카피해서 자기네들도 윈도우가 이렇게 작동되고 마우스로 조작하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개발하게 됐는데 그 운영체제가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즈 운영체제예요. 예, 윈도우즈란 이름의 운영체제를 사실은 이 스티브 잡스가 개발한 맥킨토시를 카피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력 좋은 친구들은 아마 제가 여러분 1주차 마지막에 스티브 잡스의 졸업식 축사를 보시게 했잖아요. 그 스티브 잡스 졸업식 축사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뭐 서체를 개발했는데 뭐 그 아름다운 서체의 기능을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켈리 수업 들으면서 개발하지 않았다면 맥을 똑같이 카피한 윈도우즈에도 그 기능이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웃거든요. 네, just copied Mac이라고 표현을 하죠. 윈도우즈는 just copied Mac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그 얘기예요. 예, 너 내 거 베껴갔잖아. 너 내 거 훔쳐갔잖아. 그 얘기를 거기서도 억울함을 토로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윈도우즈 운영체제 버전 윈도우즈 3.1이라고 하는 윈도우즈 운영체제를 그 당시 만들게 됩니다. 초창기에 MS-DOS라고 하는 운영체제로 시작을 했다 그랬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작은. 예. 저도 처음 제가 이제 8088 CPU를 단 16비트 컴퓨터 처음 샀을 때 그때 이제 제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었던 게 MS-DOS 3.0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운영체제들은 컴퓨터를 딱 켜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뭐 그래픽이 화려하게 이렇게 나오지 않고 여기 제가 캡처한 화면인데 검은 화면에 텍스트만 이렇게 쫙 나와 있는 그런 화면이 전부인 그런 어떤 입력 상태로 보여졌어요. 지금은 이제 윈도우즈 시대가 됐지만 지금도 이 윈도우즈를 열어보면 윈도우즈 안에 보면 이 MS-DOS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저랑 따라해서 해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시작 버튼 아니네요. 예, 요거 검색 버튼 여기 이렇게 검색 버튼 누르신 다음에 CMD 이렇게 쳐도 되고 아니면 COMMAND 커맨드라고 치셔도 되고 커맨드는 안 되네. 예, CMD 이렇게 치면 됩니다. CMD 이렇게 치면 여기 명령 프롬프트라는 앱이 있어요. 자, 요거 클릭해서 실행해 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어때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윈도우즈가 아니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도스 이렇게 나오겠죠. 커서가 그냥 깜빡깜빡 하잖아요. 예. 요게 다예요. 컴퓨터를 딱 키면 요게 다예요. 여기서 내가 명령어를 쳐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폴더를 위로 올라가고 싶다 그러면은 뭐 cd 점점 뭐 이런 명령어 이 안에 어떤 폴더들이 있는지를 내가 보고 싶다 그러면 dir이라고 하는 명령어 엔터 이런 거.
자, 화면을 내가 새로 지우고 싶다. 뭐 CLS 이런 거. 예, 제가 옛날 구시대 사람이라 도스 명령어를 지금도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명령어들을 내가 다 외워야 해요. 예, 내가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런 명령어를 이용해서 막 도스라는 운영체제를 작동해야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은 도스 시절에는 마우스가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예, 마우스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키보드로 명령 쳐가지고 명령을 수행시키는 이런 운영체제였는데 이 도스는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불편한 운영체제였어요. 첫 번째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아닌 거죠. GUI라고 하잖아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라면 이렇게 형형색색 화려한 요런 모습의 운영체제가 GUI인데 옛날 도스는 그냥 까만 바탕화면에 하얀색 글씨 이게 다예요. 그래서 GUI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고 그거보다 더 안 좋은 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스 시절에는 음악을 들으면 음악만 들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문서를 작성하려고 하면 문서만 작성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게임을 틀었다? 게임만 해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 옛날 도스 시절에도 지금 그 유명한 게임 회사 우리 뭐 스타크래프트도 만들고 오버워치 만들고 블리자드라는 게임 회사 있잖아요. 블리자드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예. 그 도스 시절에 작동되는 게임 워크래프트라는 게임. 예. 뭐 갑자기 이상한 옛날 고백이 됐지만 저 대학교 때 워크래프트 하다가 수업도 빠지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다 도스에서 작동됐는데 워크래프트 게임 뭐 이런 것들도 다 도스에서 그때는 만약에 게임을 틀면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멀티태스킹이라는 게 지원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렇게 단점보다 장점이 윈도우즈가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특징이 있었지만 그렇지만 우리 빌 게이츠 선생님이 윈도우즈를 빨리 시장에 도입시키지 않아요. 아까 제가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 팔로알토 연구소의 아이디어를 베껴서 윈도우 기반의 매킨토시 운영체제를 처음 개발했다. 세계 최초로 그 말씀드렸는데 그 시점이 1984년이에요. 1984년. 아주 옛날이죠. 그죠? 1984년. 아주 옛날인데 그 작품이 어떻게 됐냐? 시장에 막 축복을 받고 환대를 받았냐? 전혀 아닙니다. 예. 시장의 외면을 받아요. 예. 왜 외면을 받았냐면 사람들한테는 키보드로 치는 컴퓨터도 이제 막 적응이 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 윈도우에 마우스까지 작동해야 되는 새로운 컴퓨터는 너무 시대를 앞서 나가게 느껴진 거예요. 적응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두 번째, 너무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다 보니까 가격이 어땠겠어요? 가격이 너무 비쌌던 거죠. 그런데다가 스티브 잡스는 당시에 아주 고집불통이었어요. 예, 기술만 생각하고 막 이런 사람이어서 자기가 이런 뭐 최첨단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알아주지 않는 고객들을 원망했던 거죠. 예, 그러다가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요. 예, 다른 경영자에 의해서 스티브 잡스가 쫓겨나죠. 그것도 어디에 나와요? 그 졸업 축사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났었다고. 근데 이 스티브 잡스가 대단한 사람인 게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좌절하지 않고 절치부심하면서 새로운 벤처 회사를 2개를 만들어요. 그 2개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픽사라고 하는 3D 애니메이션 영화 회사 토이스토리 이거 만든 픽사를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뭘 만들었냐면 넥스트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서 이 넥스트가 나중에 아이폰, 뭐 아이팟 이런 것들을 애플이 시장에 내놓게 하는, 나중에 애플이 넥스트를 인수하면서 스티브 잡스가 다시 CEO로 화려하게 복귀하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애플의 중흥기의 핵심 기술들이 다 넥스트로부터 나오죠. 어쨌거나 그런 얘기들이 그때 졸업 축사에 다 나온 얘기입니다.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걸어온 그 발자취, IT 세계에서 이렇게 쭉 보여준 발자취는 그 자체가 진짜 한편의 영화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뭐 인터넷도 좋고 영화도 좋고 그런 내용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84년도에 처음 소개됐던 맥 OS 그 윈도우 기반의 마우스 기반의 그 운영체제는 처참하게 실패를 했고요. 그게 처참하게 실패하는 과정을
빌 게이츠는 쭉 봐요. 이렇게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윈도우를 개발은 했지만 이거를 주력 상품으로 밀진 않아요. 주력 상품으로 밀지 않고 계속 때를 기다립니다. 때를 쭉 기다리다가 언제까지 기다렸냐? 무려 1995년까지. 그러니까 84년에서 1995년이면 10년이 넘는 시기잖아요. 10년 넘게 기다립니다. 10년 넘게 쭉 기다리다가 그 다음에 이제 딱 세상에 나온 게 윈도우즈 95라는 게 딱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는 도스의 시대는 갔습니다. 도스 버리세요. 윈도우 95로 갈아타세요. 이러면서 이제 윈도우를 딱 이제 내놓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95가 처음부터 시장에 막 환영을 받았을까요? 예. 이게 환영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도스라고 하는 게 수십 년간 쭉 이제 발전해왔던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작동되던 유명한 프로그램들, 재미난 게임들, 아니면은 뭐 아주 유익한 어떤 유틸리티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작동되도록 만들었겠어요? 도스에서 작동되게끔 만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윈도우라고 하는 새로운 운영체제가 나왔는데 옛날 도스에서 작동되던 프로그램이 하나도 작동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들이 윈도우를 돈 주고 살까요, 안 살까요? 당연히 안 사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윈도우즈 95를 개발을 할 때 사실은 윈도우만 작동되게, 윈도우용 프로그램만 돌아가게 만들었으면 윈도우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았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그 빌 게이츠 선생님께서는 아주 유능한 사업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윈도우를 개발했다가는 시장에서 외면받을 거라는 걸 너무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운영체제의 가치는 얼마나 돌릴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냐에 따라 결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윈도우즈 95를 어떻게 개발했냐면, 윈도우는 윈도우인데 도스이기도 한 윈도우로 개발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누더기 같은 이상한 소프트웨어로 개발을 한 거예요. 옛날에 윈도우 95를 부팅을 하면 처음에 딱 컴퓨터를 키면은 일단은 도스가 먼저 떠요. 도스 7.0이라는 도스가 먼저 딱 뜬 다음에 그 도스가 윈도우를 다시 호출해. 그런 다음에 윈도우가 뜨는 무슨 이상한 누더기 같은 운영체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윈도우 9가 나왔는데, 일단 사람들은 윈도우 자체가 누릴 수 있게 하는 혜택이 있잖아요. 멀티태스킹도 되고 GUI도 되니까 윈도우를 막 깔았죠. 열심히 썼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예, 윈도우 95, 그다음에 3년 있다 나온 윈도우 98,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 사이에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제기합니다. 왜 불편함을 제기하냐? 소위 얘기하는 블루 스크린 알죠? 컴퓨터가 치명적인 에러가 나면은 파란색 창이 휙 뜨면서 그냥 바로 꺼져 버리잖아요. 그게 너무 많이 나와요. 예, 좀 쓸만하다 보면은 파란 창 빡 뜨고, 예, 좀 쓸만하다 싶으면 파란 창 딱 뜨고, 안정성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그런 운영체제로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예전에 사람들이 하던 농담 중에 윈도우즈 95는 95번 새로 깔아야 되고 98은 98번 쓰면서 새로 깔아야 된다고 할 정도로 너무 안정성이 떨어지는 그런 운영체제로 이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불만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개인용 윈도우즈에 대한 불만이 이렇게 쭉 많아지다가 썼는데, 그런데 아까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윈도우가 크게 두 가지 트랙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개인용 PC를 위한 윈도우즈가 있고요. 기업이 쓰는 윈도우즈가 또 따로 있습니다. 기업에서 사용하는 윈도우즈. 근데 그 기업이 사용하는 윈도우즈는 옛날부터 제품 이름을 차별화해서 따로 개발을 했어요. 그 운영체제 이름은 윈도우즈 NT라고 하는 운영체제였는데, 저 대학 시절에 컴퓨터 좀 만진다 하는 친구들은 윈도우 NT를 깔아서 쓰는 친구들도 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윈도우 NT의 장점은 절대로 블루 스크린이 뜨지 않아요. 기업이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갑자기 뭐 셧다운 되거나 이러면 치명적이잖아요. 이 윈도우즈 NT는 엄청나게 안정성이 뛰어난 운영체제였어요. 대신에 단점이 뭐냐? 돌아가는 소프트웨어가 별로 없어요. 옛날 도스에서 돌아가는 거 하나도 실행이 안 돼요. 얘는 무조건 처음부터 윈도우로 만들었기 때문에 옛날 도스 시절 뭐 프로그램은 하나도 작동이 안 되고, 기껏해야 뭐 MS 오피스 뭐 이런 것들만 이제 원활하게 작동되고, 윈도우 NT는 호환성이 많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에 있는 운영체제들이 너무 안정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2000년대 들어서 윈도우 2000 프로페셔널이라고 해서
윈도우 NT에 기반한 개인용 운영체제를 시험 삼아 만들어 봤어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특히 기업 사용자들로부터 환대를 받은 거죠. 기업 사용자들이야 뭐 게임 같은 거 안 하니까, 아니면 다른 응용 프로그램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게 훨씬 유리했던 거죠. 뭐 어떤 통계에 따르면 40배가 안정적이었다나 그럴 정도로 이런 윈도우즈 95, 98 이런 거 이제 우리가 윈도우즈 9X 계열이라고 하는데 9X 계열보다 윈도우 2000이 훨씬 안정적인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주목을 끈 그런 어떤 이제 차이를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요 시점쯤에 빌 게이츠 사장님이 새로운 TF팀을 만듭니다. TFT를 만들어서 그 TFT에다가 뭘 주문했냐면, 자, 이제는 윈도우를 새로 만들 때가 됐다. 예, 그래서 베이스는 뭘로 하냐? 윈도우 NT를 베이스로 하는 거예요. 윈도우 NT를 베이스로 하되, 윈도우 NT의 단점이 뭐였어요? 안정성은 좋지만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안정성을 일단 확보를 해놓은 상태에서 윈도우즈 9X 계열의 명령어들도, 핵심 명령어들도 이해할 수 있게 호환성을 확장시키는 차세대 윈도우를 개발하게끔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탄생된 윈도우즈 NT 계열의 코어, 커널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운영체제의 핵심을 커널이라고 하는데, 윈도우즈 NT의 커널과 윈도우즈 9X 계열의 커널을 처음으로 합쳐가지고 안정성도 확보하면서 호환성도 확보한 아주 마스터피스라고 할 수 있는 역작의 윈도우를 만들게 되는데, 그 윈도우가 그 유명한 윈도우즈 XP라고 하는 그래서 이름도 그냥 아예 바꿔버렸죠. XP라는 이름으로 윈도우 XP라고 하는 거를 개발을 해서 공전의 히트를 칩니다. 공전의 히트. 이거를 사실은 10년 넘게 썼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윈도우즈 XP의 그 서비스가 종료될 때 그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제가 얼마 전에 어디 치과를 갔는데 그 치과에서는 아직도 윈도우 XP를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게 이제 완성도가 굉장히 높았던 겁니다. 윈도우 XP. 그 이후부터는 이제 윈도우 XP에 기반해서 윈도우 운영 체제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윈도우 비스타가 나왔고요. 근데 비스타는 망했어요. 예,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망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윈도우 7이 다시 이제 좀 각광을 받았고, 그러다 또 이제 윈도우 8이 나왔는데 망했어요. 예, 형편없이 만들어서 망했고, 지금은 이제 윈도우 10이 대세로 자리 잡아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윈도우 10도 잘 만들었죠. 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런 형태로 이제 쭉 개인용이 발전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 동시에 서버도 이렇게 쭉 발전되어 가고 있다. 예, 서버 지금 2012, 2016, 2018 뭐 이런 19 이런 버전으로 쭉 나오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3주차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요 다음 내용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